이번에는 그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열린 사회와 연관시켜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철학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신의 속성입니다. 서양에서 보게 되면은. 그리고 어느 사회도 신의 나라가 아니니까, 신이 만든 나라가 아니니까, 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니까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는 바꾸어 나가야 돼요. 이걸 우리가 뭐 발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물론 발전을 추구하다가 역사가 퇴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혁명이냐, 개혁이냐. 이렇게 대치를 해볼 수 있어요. 혁명은 뭐야? 완전하게 세상을 뒤집어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 개혁은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완전히 못 바꾸고. 뭐, 예를 들기로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계획에 가깝고 재개발하는 것은 혁명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완전히 다 그냥 헐고 다시 짓거나 아니면은 뼈대는 그대로 두고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포파 용어로 한다고 하면은 개혁에 대응되는 것이 점진적 사회공학이고 혁명에 해당하는 것이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입니다. 물론 사회공학이라고 하는 말은 사회 변화와 발전의 원리 혹은 기술을 대상으로 삼는 학문인데 뭐 많은 또 자유주의자들은 공학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뭘 바꾼다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포파는 뭐 사회를 바꾸려고 하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 인위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사람이 개입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두 개를 크게 이제 구분해서 유토피아적 공학과 점진적 사회공학으로 구분을 하고 특히 이제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은 그 당시에 1940년대 물론 이제 그 뒤에도 영향을 행사합니다만 마르크스주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상이 마르크스주의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마르크스주의가 자취를 감춘 게 1990년대니까 한 70년 정도를 지배를 하고 세계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한 정치 체제 아래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아직도 막시스트들이 많고 뭐 몇몇 나라는 아직도 공산주의를 버리지 않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자유민주사회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도 아직까지 여전히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적 요소를 버리지 않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리고 막시즘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많고 정치가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뭐 넓은 의미로 보면 좌파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마르크스에 여러 가지 이렇게 분류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회를 좀 급진적으로 바꿔보자 이런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포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현재 서구 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어느 정도 근본은 좋은 사회라는 거죠. 이런 전제가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중재사회에 산다고 하면은 급진적으로 중개사회를 버리고 새로운 사회로 와야 되겠죠. 그럼 포파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건축의 구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이건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가져본 정치 체제 중에는 가장 좋다. 이런 전제를 하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포파는 점진적 사회공학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이제 그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하나는 내용입니다. 내용. 내용은 안전한 사회, 유토피아적 사회를 설정을 미리 하는 거죠. 이상적인 사회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론 뭐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꿈은 플라톤부터 쭉 있어갖고 저기 또 그리고 토마스 모 같은 사람은 이상사회라고 하는 책을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그리고 또 마르크스도 그 공산주의 사회를 이상사회로 내셨습니다. 그 계급이 없는 사회, 자본주의가 소멸되고 계급이 없는 사회. 막스는 그런 사회를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 그런 사회가 이상적 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의 특징은, 유도백 사회공학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어떤 우리가 행동을 취하기 전에, 어떤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궁극적인 목적이 미리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정해져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합리적인 행동이 나올 수가 있고 합리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뭐 그럴듯하게 보이긴 하죠. 뭐 목적을 정해놓고, 좋은 사회라고 하는 이런 사회니까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이걸 찾아가는 것이 사회공학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긴 하죠. 그러나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 이상적인 사회가 어떤 사회냐, 이것이 미리 정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의 첫 번째 내용하고 관련된 것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방법이, 그럼 그런 사회를 어떻게 나갈 거냐, 이 급진적 혁명이에요. 그것을 포파 용어를 빌린다고 하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고 그 위에 새로운 것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싹 쓸어버리고 다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재개발하듯이. 이 두 가지가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의 특성인데 이건 다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문제점 이런 거예요. 조금 전에 이 얘기를 했는데 이상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건데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상적인 사회가 어떤 사회냐? 당신은 어떤 사회에 살고 싶어? 그럼 사람들의 생각이 다 틀릴 거예요. 나는 뭐 이런 사회가 좋다, 어떤 사람은 저런 사회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하나의 목적,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을 설정하려고 하면은 반대파를 다 제압을 해야 됩니다. 폭력을 수반하게 된다는 겁니다. 폭력을. 우리 이런 거 뭐 끊임없이 봤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근위주의 시절에 나라가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 억압을 했잖아요.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좋은 사회, 이상적이다, 맞지 않는 사람 다 정치범으로 해가지고 감옥소에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은 이상적인 사회를 결정하는 그 순간에서 폭력을 수반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비용. 고비용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사회가 일로 나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나가기 위해서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뭐도 만들고 정책을 수반하다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뭐 암살당할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식으로 해서 지도자가 교체되면 또 그 사람 또 다른 이상을 설정해놓고 그걸로 또 나가려고 그러는, 그러면 지금까지 부었던 게 다 무효화되는 겁니다. 그걸 고비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 바뀔 때마다,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다 무의미해지는 거다. 뭐 지금까지는 뭐 예를 들면 무슨 원자력 발전이 좋다, 이게 클린 에너지라 라고 해가지고 시행을 하다가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하루아침에 그거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까지 투자한 비용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앞으로 원자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력을 양성했는 그 인력도 다 무효화되는 겁니다.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토피아적인 것은 문제가 많다, 이게 포파 생각이고, 또 이거 유토피아 사회공학은 방법론적으로 전체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를 전체적으로 바꾼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방법론의 전체주의인데 전체주의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뭐 그걸 자세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폭력을 수반하고 고비용을 수반하고 또 전체론의 문제 때문에 이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가 없다.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파는 그 반대로 점진적 사회공학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서 사회가 재설계되고 재구성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건 방법론적인 전체론이 아니라 방법론적인 개인주의, 방법론적인 개체주의에 의해서 사회공학을 해야 된다. 이 방법론의 개체주의라는 건 딴 게 아니고 개인 하나하나의 행동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 하나하나가 바뀌어야 되고 사회 변혁의 주체는 개인 하나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가능한 사회, 개인 하나하나의 행동이 존중되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열린 사회고 그것이 점진적 사회관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의 조정과 재조정을 통해서 개선해야 된다. 이거의 기본적인 특성은 피할 수 있는 고통을 극소화하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게 추상적인 선이 아니라 구체적인 악을 색출하여 제거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뭐 브라이언 맥기넘 이제 포파의 이걸 쓰면 이런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좋은 학교를 만들자, 좋은 회사를 만들자, 좋은 사회를 만들자. 이런 건 다 추상적인 선이라는 거예요. 좋은 학교가 뭐냐? 이거 막연하잖아요. 추상적이니까. 좋은 사회가 어떤 사회냐? 이거 막연하고 합의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좋은 사회, 학생들도 여러 명이 있으면 다 생각이 다르고 부모의 생각이 다르고 교사의 생각이 다르고 교장의 생각이 다르고 또 국가의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합의 보기 힘들다. 추상적인 선, 좋은 것이 어떤 게 합의 보기 힘드니까 포파의 생각은 좋은 학교를 만들려고 할 때 추상적으로 좋은 학교가 뭐냐에 생각하지 마라. 구체적으로 현재의 문제가 뭔가를 한번 찾아봐라는 겁니다. 문제가 뭔가를 찾아라. 그러면은 뭐 화장실이 불편하다. 뭐 이러면 화장실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교실에 칠판이 망가졌다 그러면 교실에 칠판 고치면 되는 거고. 해서 현재의 학교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비교적 사람들이 합의가 쉽다는 겁니다. 물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비교적 합의가 쉽다.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국가의 정책에 대입시키면은 개인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뭐 이런 것은 합의가 쉽다. 가난이라고 하는 건 내게 사람들의 나쁘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가난은 정책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평등은 힘들어요. 그러나 가난을 없애자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죠. 빈곤을 퇴치하자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을 없애자 이것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문명 전쟁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명제예요. 점적 사회공학은 추상적인 선을 추구하지 말고 구체적인 악을 제어하거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극적 공유라는 표현을 쓰는데 피할 수 있는 고통을 극소화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직접적인 수단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사회 제도 때문에 그래요. 사회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회가 바뀔 때 그 문제가 자동적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 자체를 없애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서 사회라고 하는 걸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사회를 바꿔야 된다. 이거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건 간접적인 수단이라는 겁니다. 맞지만은 간접적이에요. 사회의 어떤 측면을 바꿔서 그게 바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의 어디를 바꾸느냐? 사회 전체에 바꿔야 돼요? 이게 다들 힘든 얘기죠.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직접적인 방법을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직접 파고들어서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뭐 사회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에 사회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거는 간접적인 방법에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왜 발생하냐라고 하면 사회에다가 많이 이렇게 떠넘기죠. 그래서 사회가 바뀌기 전에는 안 바뀐다. 그것은 구조의 문제다. 이런 인식은 일종의 열린 사회의 방법인 점진적 사회공학의 원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의 방법입니다. 주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 공산주의 사회가 오면 모든 게 다 바뀔 것이다. 그거는 간접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점진적 사회공학 원칙 중 하나는 이 두 개 원칙이 잘 지켜지면서 동시에 개인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개인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이 지켜지면서 개인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고 점진적 사회공학이 살아있는 사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바꾸냐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뭐 우리가 어떤 간에 사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어떻게 바꿀 거냐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하나하나 피할 수 있는 것 피하고 나의 문제점이 뭔가를 찾아가지고 바꾸고 사회가 문제점이 뭔가를 찾아서 바꾸는 거다. 추상적으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겠다. 완전한 사람이 되겠다. 뭐 이런 거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직접적인 수단을 통해서 바꿔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라. 라고 하는 것이 점진적 사회공학의 특성이기도 하고 이 점진적 사회공학에 대해 사람들은 좀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한꺼번에 싹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포파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유토피아주의에 빠지게 되고, 유토피아주의는 필연적으로 권력의 집중을 불러오고, 권력의 집중은 자유에 대한 탄압으로 연결이 된다. 반대자를 압박하게 되고, 반대자를 감옥소에 보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안 되고 해서 좀 불만족스럽지만은 현재 상태에서 조금씩 이렇게 좋은 상태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포파는 퍼펙트라고 하는 완전하다는 말을 쓰지 않고 조금 더 낫다, 베터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베스트가 아니라 베터.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현재보다는 미래가 낫고, 과거보다는 현재가 낫고, 그래서 사회를 조금씩 바꿔가자. 이것이 인류 문명이 발전하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포파가 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적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